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관계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규 제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천 행정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하 안전건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흥래 전략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신송희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석호 농업기술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부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람 먼저 행복 제천을 하도록 한 2017년 주요 시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프리젠테이션을 상영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시장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7년도 시민이 행복한 희망제천 실현을 위해 1천여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 주요 시정 성과 2017년 시정 운영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제천은 의림지와 전말 동굴을 보유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중원 문화의 중심지이고 9월 말 최초의 의령 창지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 휴양도시이자 한방 특화도시입니다. 동해안과 서해안 한시간대 진입은 물론 전국 도제질환 생활권은 2016년은 14만 시민과 천여 공직자가 하나 되어 시민의 시장인 민부제천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으며 주요 성과를 10개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해양공단 연수원을 유치하여 기존의 경찰청 제천 수련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동대문구 수련원과 함께 제천시가 연수원 도시로 부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서 5만명 구역된 유치로 9억 3천만 원의 순수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6월 27일 개소식을 갖고 12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2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미래 혁신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제3단계 사업의 추진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2017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신년 화두는 사람 먼저 행복 제천입니다. 열정적인 도전과 단합된 노력으로 14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가득 찬 행복특별시 제천시대를 모두 함께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제천을 모색하기 위한 시정 공감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시장님들의 제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흔적을 구현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석해주신 시민시장님들께서는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이금규 시장님과 시청 관계자 분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천시장 이금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뭐 잘 아시다시피 연두 순방도 하랴 또 새해를 맞이해서 현장 시장실을 읍면 단위로 쭉 순회하면서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또 건의하고 토론하면서 열일 좀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다들 불편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세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눈길에 다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기를 우선 기원합니다. 오늘 뭐 여러 내빈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중간중간 인사드리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짤막하게 제가 모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PPT 자료를 통해서 제천 시정의 여러 현안들을 이렇게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매우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민선 6기에 들어서 저로서는 제가 지금 벌써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년 한 5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셈인데요. 한 3년 차를 넘어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쉬는 날 없이 휴가도 없이 뛰어온 세월들이 과연 옳았는가라는 것도 한번 되짚어 보았고요. 또 정말 많은 논란과 토론 속에서도 뚜벅뚜벅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 가는 것이 옳았는가 또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그동안 제가 추구하고 또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꿈꾸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다 잘 진행되고 있는가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민선 6기 민본 시대를 과연 얼마나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우리 좋은 소통 공감의 시간을 우선해 주셔서 진심으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2월 29일자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제2산업단지, 제2바이오밸리죠. 그것이 100%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제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부 내륙의 오지였던 그런 도농복합 지역에 제2산업단지까지 100% 분양이 완료됐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시장이 혼자서 한 일도 아니요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14만 시민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함께 협력한 탓이다,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2산업단지가 완전히 분양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오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제3산업단지를 착수하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청과 도와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제3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제3산업단지를 승인받고 이제 착착 행정적 절차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정식적인 보상이 다시 시작되고 나면 조만간 착공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약 34만 평에 달하는 제3산업단지가 방대하게 펼쳐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제천시가 꿈꾸고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만한 밥그릇이 포양이 밥상이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일에도 우리 시민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더불어서 이 일을 함께 추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듭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환경공단 연설을 유치하고 산업안전체험관을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해 오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희 인천 이 시민시장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장이면 또 선출직 공직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온몸을 던져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가치를 확실히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각오고 저의 결단입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근규 시장 민선 6기에는 어떠한 부정부패도 어떠한 하도급 비리도 어떠한 이권이나 청탁에 의한 그러한 부정부패가 없는 시대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 중에서 이권에 개입했다가 부정부패나 뇌물수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가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되거나 혹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제천만 해도 국회의원이 유고가 되는 그런 시대를 2년간이나 지내오면서 혹시라도 공직자들마저도 그런 일에 연루된다면 제천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것은 우리 전혀 공직자와 함께 손발 맞춰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의 응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꼭 해야 될 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정부패를 쇄신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고위직에 있는 그 많은 분들도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고 뇌물수수에 연루가 되고 그리고 국정을 농단하거나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로부터 일탈해 있으면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은 지방 정부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임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허가뿐만 아니라 인사비리에서도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의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고위직 인사 승진 관련 인사에 이익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예도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언약들을 하는 예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까지도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단체장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만사이기도 하고 또 평생을 외길로 살아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공직자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자부심에 대한 평가가 인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거래하거나 함부로 의혹이 생길 정도로 온당치 않은 그런 처분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인사 비리가 없는 그런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저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좀 뒷바라지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주권 시대를 확실하게 공감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민 주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시대나 많은 비민주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시절에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었고 특권층이었고 특정한 세력들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방장민심으로 인해서 많이 확인된 바와 같이 국민이 이 사회와 이 역사와 이 시대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엄정한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천시는 어떻습니까? 제천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선정치가 민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되는 그러한 시대적 가치를 실현해갈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시민시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손 안에 무엇이 딱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알 수는 없으나 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공명정대하고 동반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자라는 그런 가슴속에 오는 각오와 결단이 바로 시민시장 시대다라는 것을 꼭 제가 실천에 옮기고 싶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느끼시겠지만 저는 민주당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지역의 정치 권력이 독점되어 오던 그런 지역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 덕분에 민주당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대화의 관점에서도 많은 것들이 생소하실 겁니다. 민주당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서민과 함께하자, 약자와 함께하자,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게 민주당 시장의 특징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구분하지 말고 이 사회의 모든 소중한 같은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살아가자. 이런 공동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민주당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 자체의 정당적 입장만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대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파를 초월해서 정말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서 여야 없이 대천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역설했고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회에 가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만나고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고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지역의 이익이 도움된다면 다 가리지 않고 만나면서 빌고 애원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저의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적받거나 비판받을 일입니다. 저희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앞서 있지 않을 때에도 저는 똑같은 입장이었고 지금처럼 일시적인 현상일지 어떨지는 알 수 없으나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 없습니다. 그는 똑같이 대천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민들과 함께 아무런 편견 없이 초정파적인
그러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저의 의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의 진정한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민주당 시장이라고 해서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또 민주당 시장이라고 해서 너무 또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어려운 지금 이 국가적인 난제가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 제천에서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이 중심을 잘 잡아서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시민이 주인하는 말처럼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가겠다라는 각오와 저의 결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시민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시장이지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따라가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 함께 합의하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구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을 청구되고 그것에 의해서 구속 적부심을 받고 구치소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국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위정자의 맨 끝에는 그러한 추락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두려워하는, 시민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고 지방 정치를 한다면 잘하면 잘한 대로 격려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정말 시민과 함께 더불어 일해가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와 이 시간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저는 제가 가진 생각과 저희 시정의 일단들을 질문하시거나 지적하신 대로 답변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토론하는 과정에서 쌍방 안에 모든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은 진솔하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시장이라는 마음으로 시장의 애로와 기대와 비전과 열정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눈길을 뚫고 한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시민시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귀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내려가서 있어야 되는데 저 뒤에서 안 보이신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여기 앉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아마 준비된 마이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씀하실 건의 질문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거수하시면 아마 그 준비된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 예. 저희 기록을 위해서 저 본인 조남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서 의견을 대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한정 공단 연수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경찰청 또 경남보훈원 보훈공단 이렇게 다 준비되더라고요. 이게 어디 저 신빙감 있는 뭐예요? 저 경찰청하고 제일 신빙감 있는 소방청 간에 중도 소방 본부가 빠졌다고 해서 요리를 많더라고요. 잘 들리는데. 네, 마이크를 조금 떼고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잘 들리실 거예요. 지금 이제 환경공단 연수원, 경찰청 연수원, 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강보험 또 경찰청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일 신빙감 있는 소방 본부에 속한 중국도 소방본부 가는 거기 설립하겠다고 요즘 많더라고요.
네. 소방본부 본부 관할 충북도. 충북도 예. 그래 주민이 만들라고 여기 말해요. 드립니다. 잘 안 들려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충북도 관할 예. 소방본부 소리 만든다고요. 소방본부는 설립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가 때 있고 연수는 안 경찰이? 소방본부 예 거기 연수원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저 뭐야 저 충북도 소방 관할 연수원이 설립 안 됐다고 이렇게 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설립하게 되면 대처를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대구세장장들이 소방 직원들인데 어째 경찰하고 친구를 했는데 저는 더 빠지고 소방국에 빠지면 이렇게 말을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어느 동에 사시는 전동 메트로에 사는 네. 김윤택이죠. 윤태. 윤자 태자 선생님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에 관련된 뭐 연수원이나 이런 그런 시설 센터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충북대요. 경찰청이 또 예. 연수원 다루처럼 앉았지. 소방 빠진 일에 그렇게 많이 네,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이쪽에 또. 예. 저쪽 먼저 마이크를 드렸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청계동 사는 장천출이라는 사람입니다. 200년, 300년 내세고 얘기하시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기 대신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이제 공간. 환경을 지으면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리고 두 가지가 하십니다. 어린이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집을 요즘에 네 채, 이쪽에 두 채, 여섯 채 되거든요. 그 앞에 가로수가 사거리 다 없었어요. 거기다가 봉우리를 깔고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당장 해치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림지 올라가는 그 대로변에 오른쪽 소방 쪽 보면은 펼쳐졌는데 소방서 지나세요 전에. 신종찬 부동산서부터 거기 가로수 사거리 뽑아내 뚫고보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공구를 쳤어요. 그래서 또 저 위에 올라가면은 막 고장이 그냥 옆에 사신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앞에 가로수 싸그리 없애버리고 거기다 공구를 또 쳤어요. 또 다음은 어린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시민은 들어야 돼요. 내 어린이를 45년을 살리고 있는데 어린이 오는 사람 저놓고 어린이에다가 시래기 안 버리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박달가요제, 영화음악제, 어린이제 중재하고 비행장으로 해주세요. 거기서 하면 모든 쓰레기라는 게 저수지장으로 들어가지 바깥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대체 시민이 알못이 강당한 위치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45년 동안 물속에가 시래기 데 왔습니까? 추운 날. 예. 오늘도 내 새벽에 가가지고 2시에 가가지고 그걸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먹고 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국토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장롱주 가이드로 찍어.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철춘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여기 아까 어르신 말씀 주시죠. 저는 재산노인복지하고 있는데 회장 김승우입니다. 현재 회원이 500명 되는데 우리 노인복지하고 있는 데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창립을 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 임원들하고 시장님께 가서 시장님께 가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면담 시간을 정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면담해서 또 다른 또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청전동에 거주하는 박덕대입니다. 저는 전말동굴이 현재 맹지입니다. 제천 전말동굴이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사유지로다 지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님 공약으로다가 40억을 들여서 개발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도로와 개설이 안 되고는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3억을 들여서 주 진입도로는 이제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700m서부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저 몇 개 사유지가. 그래서 2013년도에도 구축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또 작년도 12월 달에 그 90m가 지금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건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포장을 건의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거기가 이제 송악면의 그 마을 안길이다 보니까 송악면에서 해결해달라고 했지만서도 송악면에서는 그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한 경우가 없답니다. 여태까지 경우가. 그래서 이것은 제천의 전말동굴이라든가 의림지는 상징적인 어떤 그 선사의 유적지로서 개발이 원래 2013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이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시에서도 계획한 바도 없고 송악면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없는 곳에 어떻게 전말동굴을 제천 시민이라든가 전국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는 꼭 해봤자 한 90m 1억은 이제 책정이 됐어요. 전말동굴 바로 앞에 있는 사유지 매입으로 1억은 책정이 됐지만 한 500m 지점에 한 90m 비포장 도로 구간은 계획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행을 올해는 좀 해줬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아까 지금 전말동굴 관련돼서 이제 도로 문제지만 그 지역적인 이렇게 민원이 아니고 전말동굴 구석기 시대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런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제철인데? 네. 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교통방송통신원 충북지회장 양춘수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두 가지를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데요. 제천의 종합버스 터미널 이전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금성 청풍간 도로 확장 공사 계획은 있으신지 두 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성 청풍전 그 도시 확보장이나 그 도로에 대한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또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전교 먼저 거리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다음날이면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제천시 이근구 시장을 비롯한 처녀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제천 시민시장 여러분들, 제천의 14만 시민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가정이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조금 전에 홍보 영상물을 통해서 봤고 또 우리 이근구 시장님 모두 발언해서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처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공헌을 남기시고 큰 발전이 가져왔습니다. 또 금년 한 해 큰 폭으로 어느 해보다도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듣고 우리 시민으로서의 참말로 든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바라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똑똑한 시장님이 있는데 왜 제천시가
바깥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이러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늘 뭐 언론에 통합니다만은 제천시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왜 이러냐? 여기 모이신 우리 시민시장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제천시와 의회가 손을 잡고선 같이 시제천 14만 시민들 제천시정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일 잘하도록 내버려줘야 되겠느냐. 여기 태성균 우리 소통위원회 위원장님 계신 동안은 앞으로 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늘 고심을 해왔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죄송한데 좀 다음 순서에 저쪽에 손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화산동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장님께서 저희까지도 시장까지 시장 지위까지 올려줘가지고 시민시장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참 우리 시민 평범한 시민들과 눈높이를 갖춰서 행정하시는 시장님 참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주민센터나 시청이나 뭐 이런데 갈 때마다 공직자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아들 같고 딸 같고 너무너무 친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격했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다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 전변님이 벌써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얘기 없고요. 저는 화산동에서 민원사고 같은 거 갔을 때 거기 창구에 있는 공직자들이 너무 친절해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주민센터 거기서도 그렇고 또 자치행정과 또 뭐 문화예술과 이런데 이제 가끔 제가 그 관공서에 갑니다. 근데 제가 5, 6년 전에 갔을 때와 지금은 너무너무 공무원들의 자세가 참 편안하고 고마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때문에 어렸을 때는 여러분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절하고 우리 시민들을 아껴주고 이러는데 무슨 자금이 있을 수 없고 뭐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전에 사실 공무원들하고 비하고 너무너무 이 눈높이가 달라가지고 대화가 안 됐었는데 요즘 더군다나 이 모든 그 사고라는 것이 전산으로 돼가지고 어렵고 그런데 그거 하나의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 기회에서 힘내시고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하면 뭐든지 만사형통 안 될 거 없으리라고 해서 정말 시장이 또 이것을 부하직원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회를 높여서 좋은 일 해주십사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제천시청의 공직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친절해진 것 같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게 아마 물론 뭐 이제 당연히 그 감사한데요. 또 이게 전국적인 추세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직자들이 과거처럼 관에 그런 그 뭐 옛날에 왜 갑이라고 막 그럴 정도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같이 살아가니까 공직자분들이 더 과거에 비해서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데 유독 우리 제천 공직자들은 제가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라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청에 가봐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가봐도 제천 공무원들은 유명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집요하고 추진력이 있고 끈질기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지금 저는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치 우리 화산동 시민이시라는데 감사드리고요. 동의하시면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아까 저쪽 계셨죠? 예. 오늘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지금 메모를 해서 이따 좀 정리해 가면서 또 답변 드리고 또 관련 부서에서 또 답변할 사항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일이 일문일답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고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부천시 성동에 사는 이명식입니다. 시에서 많은 먼저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다. 출발해서 시민들의 그 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노인회장 선거에 부정이 있어가지고 소를 3마리, 4마리, 5마리 팔아가지고서 20만 원씩을 다 명씩 똘똘 날아 돌리는 사람이 지금 시 노인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외처에 이게 다 그래서 단양을 갔더니 제천시 노인회장은 돈이 얼마나 생겨서 이렇게 소를 팔아가지고 하느냐. 그 사람이 노인회장 하면 제천시민 7패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디 가서 노인회에 들어있어요? 나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용두천 쪽으로 하천이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붓가가지고서 거기에 그 주차 공간을 좀 확대해서 제천 시일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그런 주차를 굉장히 겪어요. 인도를 막아놔서 차도로 가야 돼요. 그런 데가 한두, 시내 대지구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장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무질서한 광고물이 제천시내 피난카드라든가 벽에라든가 전주에라든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속을 새마을 지도자님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하나 피에 갖다 주면은 한 개당 1,500원씩을 몇 씩 준다고 이러는데 그 10개 띠야 15,000원인데 언제 그 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그 출장을 가시든지 일할 때 도로변에 불법한 건물을 수북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국민 시민의 눈에 보이는데 왜 안 보입니까? 시 행정은 그 공무원 눈에 도장 보여야 될 거 아니냐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해 주세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특별히 하면 다른 분이 말씀하기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아니 여기 아까 마이크 들고 있어서 아까 하셨기 때문에 좀 한 번만 쉬었다 하세요. 여기 좀 먼저 죄송해요. 아까 그 우리 장천춘 선생님이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아까 일어섰다가 죄송합니다. 예, 저는 자작극을 소재하고 있는 강기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정년 투기를 하고 내려온 지 제천에 온 지 5년이 된 사람입니다. 왜 여기 와서 느꼈던 부분을 갖다가 감히 이균득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전에 공직자들의 그 칭찬도 많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공직자의 재량권에 의한 일탈 행위로 세금을 징수 못하고 지방자치의 자립도를 낮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균기 시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기 와서 행정소송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 재량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 법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량권에 의한 일탈 행위로 공직자가 만들어졌다 하면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과학원장의 고시에 의해서 환경령에 의하면은 비산먼지는 방지시설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립과학원장 고시에 의해 가지고 배출시설이나 통해서 나오는 먼지가 재료나 원료로 사용할 때는 방지시설의 효율을 감할 수 있다는 이 명목하에 1%만 세금을 받고 99%는 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5년도 3월 20일자로 세멘트나 석회성은 적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허가 낸 사항은 취하는 못할 망정 먼지 부담금은 징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엄격히 적을 하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이균기 시장님이 취임할 때부터 제가 면담 신청을 요구했지만 아직 성사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균기 시장님하고 면담의 자리를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여쭤보고요. 그 행정소송을 하셨다는 내용 혹시 그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그냥 말씀하실까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결과가. 결과는 네. 지금 아직
1, 2심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그 변선생님이 패소하셨다는. 예, 우리 마을에서요. 예. 그랬는데 3심에서는 제가 상고 이의서를 직접 썼습니다. 네네. 이게 왜 2015년도 3월 20일자로 법리가 이게 제외됐는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저는 위법행위라고 해가지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들과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 지금 이제 상고 중인 상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우리 장철주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순서가 이렇게 돼서 말씀하시죠.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제천에 그 시의 연대라는 게 있죠. 왜? 뭐 환경이나 자연이나 참여연대나 뭐 이런 거 있죠. 시민단체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 단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단체가 됩니까? 시민단체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 그 내가 56년을 그 사람들을 관찰을 좀 해봤는데 청소를 하고 이제 옆에 빗자루 들고 많이 나와요. 빗자루 들은 게 들고만 있지. 사진만 딱 폼 찍고 가버리 끝이고. 또 자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는 분들은 자연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자연을 해소를 지금 사진 찍어요. 근데 50년 동안 내가 댕긴 따라 이거 봤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경로당, 마을회관. 3명이 있는데도 마을회관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고. 깜빵에 해도 되는데. 그 연락이 또 부족 가구 그 세, 그 누가 다 책임집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10명 있는데도 경로당 마을회관이 있고 그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압방이 돼야 되는데 나도 70이 넘은 놈인데 그것도 계산 좀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아까 한 가지 더 있었다고 하셨나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제발 연대 하면서 저쪽 시대로 댕기면서 너무 몸이 들고 하는 척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시민을 위해서 하고 봉사한다 어쩌고 이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고 가고 빗자루 들고 갔다가 차 끌고 다니면서 한탕 먹고 가더만. 네, 알겠습니다. 그걸 50년 동안 봐서 계속.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한번 너무 질문만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연대에 대해서 좀 낯섭니다. 저는 사실 고대인데 하도 뭐 연대가 요즘 많아서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고대입니다. 저 농담드렸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예, 또 의견 있으시는 말씀이시죠? 예, 저기 우리 사수리 산업 김동춘입니다. 예. 말씀을 이거는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천 시민을 위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네. 저는 월남 갔다 와서 국가유공자가 됐는데요. 이 충주 보훈청에서는 서울병원에서 16년간을 지정병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병원에 2년, 4년을 해서 지금 6년째 했는데 6.25 참성용사 선배님들이 너무 불편을 해가지고 요 서울병원으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충주 보훈청에서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땅 침묵해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7명이 찬성을 하면 되는데 충주에서 말씀해 놓은 거는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천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협회에서 지회장들이 그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어느 병원에다가 2년만큼 재계약을 했는데 그냥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님들은 요 가차운 데서 걸어가도 목발 짚고 걸어가도 서울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중대한 병원이면 원주나 충주 가서 수시를 해도 되는데 왜 명지병원에다 해느냐. 그래서 요 제천 지회장들이 각 지에서 그렇게 충주 보훈지천장하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우기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그렇게 힘을 썼더니 그 충주 보훈지청장에서 공문이 온 결과가 지회장들이 만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건 되는데 회원님들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충주 보훈지청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제천 그 선배 형님들, 유교 창성 용사님들 몸 불편한 사람을 서울병원에서 좀 치료를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뭐 저하고 면담을 좀 해주시면 그 일에 대해서 좀 잠깐 면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관리사항으로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저 뒤에 여기 손을 먼저 죄송합니다. 저기 앞에 있어서 그런지 먼저 제가 보여가지고 우리 저 한 번만 참아주세요. 먼저 좀 잠깐만 하시고 죄송합니다. 이규 시장님께서 잘한 거는 동영상 설치한 것 시민과 애국시대 그거에서 진짜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정중을 한 것도 잘했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심혈을 3년간 기울였고 그리고 제가 제천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거 그거를 제 의견대로 한번 해명해봤습니다. 의린제 이벤트 홀은 제가 거기 그 동네 살아서 아는데 그거 건축할 때 불실 건물을 져서 오픈할 때 우리 대량으로 나와서 그만 폐쇄하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20-30년 전에. 그러니까 불실 건물이니까 철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는 시멘트하고 철근을 제대로 안 썼어요. 저는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동명초등학교 이 문제가 시에서 지금 골머리 시민이 있는데 간단해요. 동명 졸업생이 5만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 동명을 졸업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는 돈 들이지 말고 동명공원이란 그런 해서 수목과 꽃을 그 다음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리 시키는 그런 공원을 하면은 돈 안 들고 그 다음에 차차기 시장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돈 들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가장 골머리한 거 그대로 보면은 시의원하고 시장님, 시청 직원들하고 고소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시장님이 앞장서서 모든 거 철폐해요. 잘했든 못했든 그건 이제 공인들이 고발하면 좋잖아요. 시민들도 억울한 거 참는데 그리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천시가 가장 이균규 시장이 임기 동안에 가장 잘했다고 시민의 평가받는 거는 중앙고속도로 고속 그 복선을 갖다가 대구든지 울산이든지 거기에 빨리 시공하게끔 그거를 각 시군에 해가지고 이균규 시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오늘 여기서 책임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제천과 제가 저 개인 의견은 국가에서는 뭐 3척이라 하는데 임원진에다가 4차선 고속도로 이거 설치하고 그거를 기공식을 빨리 해야 된다고요. 시군 연합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균규 시장이 제가 의논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제천시에서 10번을 시장을 하든가 국회의원 해도 다 100% 찍어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안 남았는데 우리가 트집 잡지 말고 모든 거를 갖다가 합심해서 이균규 시장과 그 조직원
시 공무원들 밀어주고 시의원들도 아껴주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 악수만 하고 말이지 배워가지고 그냥 공 월급만 받는 거 이거 다 차기는 다 도태시켜야 돼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시장은 10번 못합니다. 시장은 법적으로 최대한 많이 해도 3번밖에 못하고요. 그것도 시민들 선택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10번 못하고 다만 열심히 잘해라 이런 뜻으로 제가 격려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나머지 말씀을 좀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쪽 뒤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동명이 바뀐 어린지동에 사는 강호선입니다. 저는 좀 꿈같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희망이라 할까. 제가 그 제천에 내려와 느낀 바가 그 솔방죽이 있는 그 창장동 그 대표 아니십니까? 그 제가 그 대충 그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보니까 한 60 내지 한 70만 평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그 제천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부터 어떤 그 인구의 유입이 필요한데 어떤 외부의 유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생각해 오기를 그 틀을 물론 그 지금 절대 농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좀 법리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거기를 좀 그 호주의 그 캔버라라든가 아니면 브라질의 그 브라질 시티처럼 계획적인 어떤 실버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대략 약 한 100평 규모로 하게 되면 한 5천 세대 정도 유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한 10만 평 정도 가지고는 거기에다가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그 노인을 실버를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약 한 5천 세대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 2명 2인 기준으로 봐도 한 10,000명 정도 인구 이루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를 이제 그 방문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세명대학교가 지금 이전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세명대의 어떤 한반과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실버타운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실버타운을 좀 특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서울의 어떤 강남 분양 수도권에서 도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그걸 어떤 우리 제천시의 어떤 이익으로 달성을 시키게 되면은 저희 뭐 단순한 계산입니다만은 약 한 그 50만 평 정도만 평당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분양을 받아도 우리 그 제천 수입 한 5천억 정도 근데 인구 14만 나눠봐도 엄청난 수입이 되고 또 그 많은 가족들이 제천에 내려와가지고 주말이면은 청년동 거기 그 로제오 거리에 가가지고 활성화도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그 어린지동 앞에 그 비행장이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말이죠. 인구가 줄어들고 그 국민 소득이 3만 톤이 넘어가면은 이제 골프가 지나간다 그래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요트라든가 승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비행기 쪽으로 모든 레저가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그 좋은 그 비행장을 그대로 놀리지 말고 그런 경비행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청년들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비행장도 보면은 양쪽으로 아주 좋은 그 토지가 또 있어요. 거기도 어떤 그 힐링할 수 있는 승마, 뭐 본인이 타는 게 아니고 요즘 호주 같은 데로 보면은 그 어떤 그 치매라든가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승마 교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그 제천으로 모든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만이 제천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그게 어려우면요 시에다가 어떤 그 유능한 전문 직원들을 몇몇 사람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스태프팀을 만들어서 말이죠. 외부에 좋은 사료도 좀 구보도 좀 하고 심지어 뭐 외국가 나가가지고 좋은 걸 좀 구보를 해와서 앞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왔으면 하는 희망이 이상입니다. 국민님들 끝까지만 받고 또 이렇게 좀 답변과 설명을 드리고 다시 또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의장 김종문 의장님과 김꽃님 시의원님의 수고로 이렇게 오늘 이 토론회를 연주합니다. 우리 이경규 시장님한테 칭찬만 하고 쓴소리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못 들었습니다. 쓴소리 좀 할 것인데 하고 예석하게 돌아가시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 시장님이 민주당 시장이시지만은 한나라당 지지하고 지금도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고다 한나라당이다 하고 그런 분이 여기 오셨으면 서슴지 말고 자기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우리 제천시가 어떻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해 가고 또 우리 지방의 영향에서 정부 보조원을 얼마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천시 살림살이를 한가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무슨 꼴먹기를 닦아주라 무엇을 하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경규 시장님한테 쓴소리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칭찬만 하지 말고 이경규 시장님 시민의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더 좀 열심히 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말씀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 며느리가 토닥토닥 갔습니다. 가거를 보러 가는 선비가 대문 앞에 지나가다가 들은 적 시어머니 며느리가 살림살이 가지고 싸운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비는 들어가서 종이를 꺼내어 글귀를 한 자 써줬습니다. 대족이 이족이요 소족이 팔족이고 이목상천이라 전진후진이요 이런 글귀를 써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가 그 말이 뭔 말이냐 좀 해석해 달라. 어머니 대족이 이족은 큰 대자 발족자 다리 2개요 소족이 8족이라 이것은 적을 소자 8개 다리 8개요 이목이 상천이라 그것은 우상자 두이자 또 전진 후진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입이다 넘어 아들아 파싹 젖사시오. 이 선비가 이런 글귀로 남기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타가고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 글귀를 자세히 시어머니한테 일러줬습니다. 야 우리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나는 바보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들어왔느냐. 곡간열쇠 그때부터 며느리한테 맡기고 서로 오순도순하니 잘 살았다는 이런 글귀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다닌 주일학교 때의 목사님이 우리 어린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글귀를 가르쳐 줬는데 80년이 넘어서 오늘 이 모임에 내가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경규 시장님과 시의회 김정문 의장님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이경규 시장님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140몇 억이라는 이 거액을 삭감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아까 뭐 대주라 뭐 갖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종민 여기 의장님도 오셨고 김꽃님 시의원님도 오셨으면 얼마나 조리오만은 만약에 못 하셨으면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한나라당에 지금까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말 끝난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 우리 이경규 시장님이 고려대학 나오고 총학생회장하고 전국적으로 시장님이 인격이 우리 이경규 시장님만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존경하고 시어머니 말씀도 거부분 들은 그것이 옳은 며느리지.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시어머니를 우선지 여기면 그 가정은 화목이 안 됩니다. 그같이 우리 이경규 시장님이 똑똑하고 훌륭하지만은 어떤 때는 나한테 들려온 소리가
너무 고자세다. 이웅규 시장님 좀 허리를 굽혀서 시민들 시장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웅규 시장님 더 잘하기 위해서 김종문 의장님과 김건님 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습감한 거 좀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좀 발전되고 지산지수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우리 제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 정도에서 이제 중간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많은 말씀들을 나눌 게 있어서. 예, 우선 말씀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우선 답변을 먼저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거 편안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제가 보완할 것은 내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잡고 혹시 어서부터 하실까요? 이상천 국장부터 먼저 마이크 저 시의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만 중간중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천시 행정복지국장 이상천입니다. 우선 화산동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 많이 친절해졌다는 더 열심히 하는 격려로 알고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덕재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진입도로 사유지 대책을 저희들이 전발동굴 의림과 함께 또 우리 중기 구석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적지가 전발동굴입니다. 사실은 민선 6기 이전에 제천 전망을 동굴에 대해서 그렇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중요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민선 6기 들어서 제천 의림지와 또 전발동굴에 대한 관광지로의 연계를 저희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발동굴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사유지 당초에는 그 진입도로가 농로 굉장히 좁았죠. 교행도 안 되고 옛날 주민수건 사업으로 저희 스웨드 도로를 해놨는데 지금 확장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 절차를 통해서 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고 잘 해결해서 진입 확보에 문제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를 말씀했는데 사실은 수십 년간의 제천시 수건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그 사업이 어려우냐 하면 기존에 의림지 일원의 버스터미널을 주변으로 한 법원 그 주변의 의림지 의림동 일대가 일종의 상권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터미널을 이전했을 때 그 주변에 그 주변 상권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거에 따른 재산권의 손실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고속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속터미널 이전권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또 검토와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지금도 요즘도 버스터미널 이전권에 대해서 중요한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버스터미널 바로 이전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천시에서 중요한 현안 문제로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서부동에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무질서한 강모물 정비는 이건 당연히 시에서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까지 사실은 불법 강모물 현수막 지속적으로 버스를 트럭으로 해서 돌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봇대라든지 뒷골목 담장 같은데 불법 강모물이 많이 있고 여러 어르신들 생각할 때 이거 왜 단속을 안 하나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은변동을 통해서 또 저희 시청 담당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모물 단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지 이벤트홀 부분을 우리 어르신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지 이벤트홀 부분은 시에서 사실은 이벤트홀을 만들어서 또 몇 년 전에 매각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3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의 부지, 땅 부지가 한 17억 정도, 그 다음에 건물이 한 17억 정도에서 35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주민 동의와 어떤 시민들의 합의 없이 막대한 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고 그것을 무작정 철거를 하는 것이 답이냐. 저희 제천시에서는 이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홀 지금 그 올해 완공 예정인 그 역사박물관과 연계해서 이벤트홀에 그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역사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요건도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또 시민들이 합의하는 선에서 이벤트홀 활용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거가 반드시 답은 아니다. 17억을 주고 사서 그것을 싹 뭉개버리는 것이 과연 그것이 답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동경초등학교 대책에 오늘 계획담당이 계시는데 요건도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우리 시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종명초등학교도 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저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공원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공원으로 쓰는 것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주상복합 건물을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서 짓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하고 있고 요건은 시장님께서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은 결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곧 의림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거다라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속도로 문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거기 소관이 업무가 아니니까 예. 선생님 고속도로 문제는 소관이 저기 아닙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자, 또 그 간략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제천시 안전건설업체 신양화입니다. 지금 그 제일 첫 번째 장천철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소방서에서 어림직한 가로수 제거하고 지금 특히 토화 공간 앞에 뭐 건물 짓는 데서 가로수를 제거했다는데 이런 건 현재 확인을 통해서 정확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뽑아서 가져갔어. 예, 그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호수에 그 수중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해경 전원에서 이렇게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잘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양춘수 선생님 얘기하신 금성 청풍관 도로 확장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부동 이명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용두 천변 주차장 확대인데 우리는 용두 천변뿐만 아니라 그 관내 일원에 그야말로 내 집 앞 주차장서부터 해서 그 주차장 확대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째
여섯 번째 의림지동 황호성 선생님 그 솔방육 저희가 생태 녹색지를 지금 가능한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완공하고 나서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장기 과제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답변 다 듣고 보충적인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은배입니다. 그 장천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산단과 3산단의 환경 문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산단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말에 100%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3산단이 이제 금년부터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그 환경 문제를 저희가 우선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많이 유치하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은 선별해서 저희가 배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리고 부득이 정상적인 공장 가동으로서 인해지게 되는 그런 환경 부분에 대한 문제는 최소화, 극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 처리상 거기에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고 이쪽으로 좀 더 답변하실 내용 혹시 세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하실래요? 동서고속도로는 제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이는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시청건설과장 연지혁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관계에서 시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 금성 청풍간 국지도 82호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단 앞에 1.9km에 대해서는 240억을 투자해서 올 6월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금성 면사무소에서 그 레이크 호텔까지 약 6.6km가 남습니다. 그거는 지금 올 6월까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충청북도로 이관시키면 충청북도에서 내년도 1월 달부터 오르막 차선을 겸한 교량 2개소를 신설하면서 좀 선역을 좀 개량하는 공사로 약 4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는 보완하고 부분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림지 이벤트홀은 지금 사실은 그냥 겉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게 한 2억 들이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한 2억 들여서 철거를 확 해버리고 그냥 깨끗하고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우리 행정복지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앉아세요? 왜 보기 들어나? 그래 서서 하니까 좀 거북사스러워서 그럼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물병을 이렇게 받쳐놓고 좀 이렇게 섰었는데 앉아서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지 이벤트홀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매입을 이제 땅값 17억 정도 그리고 건물값 17억 정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사업 목적과 그 과정은 저기서 지금 설명드리자면 복잡하고 또 속이 많이 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할 일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건물이 17억이 넘어요. 우리가 매입할 때 가액이 그것을 아무런 시민들 동의 없이 법적 절차 없이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첫째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멸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철거는 못하고요. 또 더군다나 너무 아깝습니다. 건물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부실 건물이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리모델링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떠한 방침이 다 정리되고 나면 시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서 집행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돌은 당장 단시일 내에 철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성 청풍간도로 중에서요. 이제 아까 말씀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청풍 가면 이제 국민연금공단 리조트 있죠. 거기서부터 청풍대교까지는 4차선으로 확대해서 다 거의 끝났죠. 지금 뭐 뒷마무리 부대공하고 있는데요. 다 끝났고 그 전에 금성면부터 그 청풍 국민연금 리조트까지 가는 그 도로는 4차선으로 포장할 사업 예산은 확보가 안 됩니다. 예타가 잘 안 나와서 타당성 조사에서 계속 밀렸는데요. 작년도에 정확히 말씀 재작년이죠. 2015년도에 벚꽃 축제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그 길에 약 한 3-4시간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남대천 IC부터 그 벚꽃 축제장까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이렇게 걸려서 가니까 우리 제천 시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가셨는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요새 안 참거든요. 112로 막 전화해서 막 112가 경찰인데 그게 이 제천 경찰서에서 받는 게 아니라 충북 경찰청으로 연결돼서 거기에서 특이한 시간에 특이한 내용이 밀집되면 중앙까지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112로 막 신고해서 예를 들면 뭐 이따위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무슨 어쩌고 막 항의를 막 했어요. 그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어이구 거기 뭐 예타가 안 나온다더니 이거 도로 큰일 났다 해가지고 거꾸로 제가 연락을 받고 우선 급하니까 그러면은 선형 개량 지금 이제 너무 그 커브로 돼 있는 데는 좀 바로 잡고 또 좀 길이 좁은 데는 약간 넓히고 이렇게 해서 선형 개량을 통해서 우선 그 도로를 좀 약간 안전하고 좀 쾌적한 도로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합의해서 그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산이 쓴 것은 시장이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한 거고 시민들 덕분에 그 예산이 쓴 거예요. 저도 그 전화 받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제 그 선형 개량 사업 예산이 서서 예를 들면은 우리 고교라고 아시죠? 고교 높은 다리도 새로 놓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반듯한 길로 다시 뚫기 때문에 고교도 새로 좀 넓은 다리, 튼튼한 다리로 새로 놓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거기 공사를 하는 사업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제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묘학교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묘학교는 제가 뭐 의회에서도 답변하고 또 각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 이렇습니다. 동묘학교 부지죠. 그 부지는 제천시에서 좀 매입한 것이 일단 무모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의 판단이 아니라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그것이 지방재정으로 제천시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과도한 과제를 출발을 했다.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그 당시 담당 과장에게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냐. 약 750억 이상 되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이걸 도대체 이 계획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했냐 했더니 연간 200억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4년간에 거쳐 짓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만약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4년 만에 거쳐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시의회에서 그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뭔가 시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그거를 치밀하게 같이 고민을 좀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동묘학교 부지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2014년 7월 1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취임하고 나서 동묘학교에 잔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입한 땅에 대한 잔금이.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고 그 땅을 교육감과 협의해서 되돌리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바꾸자. 교육청에서 그 땅을 도로 가져가고 우리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시 예산이 모자라서 대토 한 땅이 뭐냐 금수산 정상 부위 한 50만 평? 150만 평 가까운, 그죠? 한 150만 평 가까운 데는 금수산 정상을 다 공시지가로 해서 넘겼어요. 그래서 그 학현이나 그 청풍에 있는 분들이
매우 그 분노했던 것입니다. 금수산은 우리 제천 지역의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혼과 가까운 그런 생명이 상징적인 곳인데 그 땅을 거기다 이렇게 다 넘겼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학현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몇 달 동안 막 대집회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을 다 되바꾸자. 계약을 이제 해약하자는 거죠. 해약을 하고 대신 그 자리에 동료학교 부지에 원래 그 전에 있었던 이기용 교육감께서 공약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영어 체험센터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은 저도 뭐 시장을 하지만 시장이 한 공개적인 약속은 차후에 누가 오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 여부는 떠나서 존중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존중하는 그 취지를 살려서 김병욱 교육감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그런 건물이나 그런 시설을 짓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도지사와 또 중앙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같이 협력을 할 테니 땅을 돌려가고 그 시설을 여기다 하자. 이렇게 제가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014년 말쯤 가서 도저히 이 자기들이 이미 우리로부터 받은 한 70여 원의 현금을 다 이미 다른 데 썼기 때문에 다시 그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금수산하고 땅값은 뭐 대토를 하더라도 우리가 현금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줄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땅을 돌리는 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초에 잔금을 치르고 한 3억인가 제가 소액이었습니다만은 치르고 등기를 저희가 이전해서 이제 제천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추진한 것은 2015년부터 추진한 것이 뭐냐면 거기 그 동료학교 그 부지는 구동료학교 부지는 우리 제천시로 봐서는 100년 역사의 제천시의 또 교육이나 또 제천 시민의 역사와 우리들의 가장 큰 전통이 서려있는, 추억이 서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거나 막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최소한 100년, 200년 가야 될, 100년이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구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끝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거기에 서초동의 법조타운처럼 우리 제천의 법조타운을 거기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논의 끝에요. 그래서 거기에 법원과 검찰청을 옮겨오고 지금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때가 돼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오고 그러면 관련된 부대 시설까지 해서 그 일대도 법조 행동타운이 됨으로써 굉장히 도심의 중심이 활력이 생기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동의하고 법원장과도 합의하고 대신 법원 쪽의 요청이 최종적으로 다 끝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청이었고 저희도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법조타운이 온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인근의 부동산에 관련된 복잡한 또 소용돌이가 치기 때문에 일단 일체 보안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끊임없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면 이제 작년도 국회 선거 끝나고 나서 권석창 의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력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저기 현지 실사까지 왔어요. 법원 행정처에서 실사를 왔는데 실사를 온 결과로는 요즘의 법원의 취지는 저희는 사실은 5,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것이 만약에 너무 넓으면 좀 이렇게 잘라주겠다까지 했었어요. 저희는 사정 봐준다고. 저희는 유치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내려온 팀의 의견은 법원과 검찰청사가 일직선으로 똑같은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또 뭐 약 7,000평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조타운 만드는 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제3단계가 이제 결국은 이제 민자 유치를 하고 또 지역사회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3단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정부하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된 부분 또 의회하고 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절차 이런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해서 올해 안에 그 방향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사안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산업단지 말씀하는 중에 이제 아마 그 왕안 폐기물 매립장 말씀도 그 답변을 좀 달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왕안 폐기물 매립장은 여기 우리 시민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제천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우리로 봐서는 암덩어리입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저 뭐 특정 정당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시장과 국회의원과 시의원, 도의원이 공조하던 시대에는 이걸 막 있는 그대로 파헤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왕안 폐기물 매입장 건축하거나 뭐 인허가하는 과정이나 어떤 경우에 제가 누가 커피 한 잔 먹을 이유도 없는 저는 그냥 일반인이었었기 때문에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과거 문제를 제가 무슨 귀책 사유를 찾아내자는 게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 끝에 뭐 그 당시에 송광호 의원도 현장까지 오시고 또 환경부 장관도 불러내리고 환경부 차관도 불러내리고 그리고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측 간사 이인영 당시 최고위원도 불러내리고 그래서 여야를 총망라해서 이 환경 폐기물 관련된 최고의 집중시설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쨌든 첫 해에 정부 예산 3억을 확보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거기에 용역 검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침출수가 새어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조사하게 만들었어요. 했더니 침출수가 새어 나온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새어 나오면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서 지금 현재 상태의 결론은 정부가 100% 다 책임지라고 이제 요구를 해왔는데 작년도에 정부에서 한 80대 20, 지방비 20 정도, 이 정도까지 선으로 절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양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80%가 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한 10%는 도에다가 책임을 또 요청할 수가 있고 우리들이 10%만 있으면 그걸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작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단양 출신 한정혜 의원에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분이 직접 공개적으로 생방송에서 거론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그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미당천이나 한강 수계로 연결되면 굉장히 커다란 수도권 상수원에 재앙이 된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도권 2,500만에게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카드로 들고 나온 거죠. 다만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 저에게 협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시에 협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할 테니까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제천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라. 시 소유하라. 소유권을 우리가 경매에 참여해서 그걸 사가지고 제천시 소유로 해라. 그러면 국비를 거기다 투입하겠다. 이런 이제 마지막 협상이 있을 때 저는 노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고 그것은 의회에서도 같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같이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국가 재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제가 협상을 하는데도 나름대로 주도권을 갖지만 저걸 만약에 제천시 소유권으로 가져오는 순간 갑과을이 바뀝니다. 올라가서 제가 2번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협상은 없습니다. 제가 가진 판단으로는 그래서 작년도에 상당한 액수를 안정화 예산을 세워는 놨지만 실제로 통과된 것은 5억을 받아냈습니다. 5억이죠? 맞죠? 그래서 5억을 받아서 일단 안정화 작업에 착수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잘 아시죠? 시작이 반이다. 아시죠? 착수를 하면 이제는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저는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제가 유력한 정치인들을 제천에서 만나거나 서울에서 만났을 때 3대 과제를 제천시의 3대 과제를 제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저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주공님 말씀 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도 고자세다. 또 허리를 좀 더 굽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허리를 더 굽히면 코가 땅에 닿버려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굽히고 마음으로 이렇게 낮추고 살고 또 제 자신은 다 비우고 삽니다. 제가 뭐 인생 1000년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시장을 뭐 100년 하지도 않습니다. 해봐야 1년 반. 아까 말씀처럼 뭐 더 잘해도 10번 못해요. 그냥 이민기대로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저의 운명인데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에 뭐 높은 자리도 아니고 권위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역할로서 충분히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에게 이런 아마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스스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민과 또 다른 측면에 있는 세력과 부딪혔을 때 저는 시민의 편에 서야 되겠다는 게 저의 운명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의 운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풍 모노레일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작년도 초에 청풍 모노레일 아시죠? 그 모노레일이 특정 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위탁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시의회의 특정인이 계속 주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시에 있는 과장 못 견디겠다고 하고 팀장 뭐 밑에 직원들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와서 이런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서 상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다 계약 기간이 종료했을 때 사정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서가 항상 달려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계약에는 늘 그런 단서가 있어요. 그 사정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사정이냐면 갑의 사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약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에서 그걸 재공고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시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엄정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입니다. 누가 그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공명정대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이지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해서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자고 할 때 사업 달 동안 집요하게 그것을 계속 주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가진 기준을 지켜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기준이 지켜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저 시장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시장으로서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특정한 업체의 그 이권을 그냥 계속 이어줄 바에는 직영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특정한 업체에 자꾸 주라고 하는지를 알아놔야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년 동안 청풍 모노레일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부 계약직 직원들을 뽑아서 월급도 풍족히 주면서 과거에 직영했을 때보다 월급을 더 주고 식사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더 주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니까요. 더 주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얼마 벌었을 것 같습니까? 9억 4천을 벌었습니다. 순이익으로 우리가 투자한 거, 인건비 준 거 싹 다 제도 5억 4천이 순이익이 났어요. 자, 그러면 1억 2천에 계속해서 줬으면 우리가 얼마가 손해가 난 겁니까? 4억 가까이 손해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일에 저보고 타협하라면 저 타협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불의를 저지르거나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 압력에 굴하가 저 그런 거 굴할 것 같으면 저 정치 안 합니다. 제가 굴해야 될 사람은 오로지 시민들 뿐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됐던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어떤 어르신이 됐든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분이라도 정의로 의로운 말씀으로 진실로 얘기하는 그 말에 내가 목숨 걸고 소명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이지 그런 무슨 압박이나 그런 압력에 굴할 것 같으면 저 시장 안 합니다. 이런 각오로 제가 버텼습니다. 그 관계로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특정 정파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지역사회에 그래도 한 번쯤은 누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절차를 정당하게 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틀과 그리고 진실된 그런 마음을 모아가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도 한 번쯤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집을 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집센 놈이고 말도 안 통하는 놈이고 건방진 놈일지 모르지만 그런 놈이라면 저는 먹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 중에 예산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144억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신백동의 그라운드 골프장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를 확보해 온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인라인장 만드는 예산, 그것도 국비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에서 차를 피해가면서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인라인 타고 있는 학생들, 어르신들, 시민들 많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치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인라인 경기장을 200m짜리 정규 그런 경기장을 만들자는 그런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다 해서 용역까지 다 거치고 용역 예산도 시의회에서 다 받아서 그래서 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의림지의 힐링 치유의 숲, 어차피 의림지에 우리 많이 산책하는 꽃길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치유의 숲길을 만들자. 그것이 산림청 예산입니다. 산림청 예산은 국비 65%, 70% 이상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저먹는 예산이에요. 그거 따려고 2년 동안 산림청 대전에 있거든요. 산림청장이 도대체 제천놈들이 어떤 놈들이겠냐. 그래서 산림청장이 우리 제천시 산림공원과까지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걸 확보한 예산이에요. 그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 연말에 그걸 삭감하는 데 앞장섰던 의원들 몇몇과 잘 얘기가 돼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에게 와서 시인을 하시고 양해를 좀 구했어요. 괜찮다. 그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해서 국비 반납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잘 합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시로 봤을 때는 억울하고 상당히 황당한 그런 예산 삭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병자 들어가는 사업은 100% 거의 대부분 다 삭감됐습니다. 의병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평화의 소녀상 여기다 제천에서 만들기 허용한 거 잘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잘한 건 아닌데, 저는 다만 어느 특정 구청장처럼 그걸 못하게 막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잘한 거라면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잊어먹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단체 신채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그것을 올곧게 세워놓는 것이 우리 의병의 후손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병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한 것입니다. 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천 의병 사업에 관한 한 적어도 제천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시의회하고도 잘 협의해 가면서 또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또 여러 가지 예산 성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잘 존중해 가면서 잘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제천에서 영월까지 2020년까지 완공되는 거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공입니다. 정말 시민들의 공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약 76,297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때가. 그런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기다 동서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걸 제가 2015년 6월 15일에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유일호 장관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 당시 양순경 의원하고 같이, 그 당시 양순경 의원이 부의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시의회를 대표해서 같이 올라가서 전달하고 그것을 왔습니다. 그때 유일호 장관이 여러 가지 답변하는 중에 앞으로 고속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 동서고속도로, 이게 동서육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동서고속도로 육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또 기재부 장관이 지금 되셔서 지금 경제부총리를 하고 계시죠. 그분이 직접 간접적으로 이것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 총선 과정에서도 우리 권석창 의원이나 또 충청권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과 함께 이것을 협약을 하고 그리고서 많은 노력을 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노력으로 이것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영월까지 가면 이제 2020년까지 됐으니까요. 한시름 났습니다. 그 1조 2천억 정도의 자금이 이제 이쪽 지역 일대로 해서 사업이 펼쳐질 텐데요. 이왕이면 이제 영월에서 삼척까지를 계속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런 뜻으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판단에는 한 세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누군지 말 못하겠습니다. 그 세 분들에게 다 제가 찾아뵙고 반드시 공약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분한테는 했어요. 모두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분한테는 반드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분도 조만간 만나서 어쨌든 이 동서고속도로 이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123조를 정면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동서육축이 반드시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시장의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의 응원으로 일하는 겁니다. 황소가 막 산을 넘다가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호랑이는 그 황소한테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소가 호랑이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이 호랑이를 딱 보고 나자마자 나무 뒤 들어가서 숨어요. 사람이니까 숨죠. 숨고 그 황소한테 응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소 잘한다. 그 앞에 있는 거 조금 큰 고양이야. 들이받아. 너한테 뿔 있어. 들이받아. 해봐. 막 그러니까 이 황소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큰 고양이거든. 그렇잖아요. 얼룩덜룩한 거 보니까 고양이야. 그래서 뭐 이런 자식이 있어. 뿔을 갖다 들이받습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래요. 살다가 자기한테 들이대는 황소 처음 봤잖아요. 이놈 왜 이래 하다가 진짜 뿔에 확 갈비뼈를 받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황소가 이겼죠? 이겼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주인이 이 황소를 딱 놓고 주행랑을 쳐서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소가 주인이 어디가 나니까 산 넘어 자기 집으로 도망가거든. 황소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배신감이 들잖아요. 화가 나가서는 하면서 그냥 호랑이 갖다 일단 받아버린대요. 그 호랑이 놀라서 이제 자빠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그 주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자기 살던 집 오양간 다 때려 부시고 주인이 살고 있는 안방 다 때려 부시고 그냥 배신당한 호랑이니까. 황소니까. 그 배신감에 분노에 다 주인을 막 때려 붙이고선 그리고선 그냥 황소 눈망울에서 눈이 툭툭 떨어질 정도로 통곡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황소가 호랑이를 잘 이깁니다. 14만 시민이 응원하는 시장, 14만 시민이 응원하는 국회의원, 14만 시민이 응원하는 도의원, 시의원들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겁 안 납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 2017년도를 한번 멋지게 출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저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누락된 게 있나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리 저 장천출 선생님 안 계시죠? 가셨죠? 국회의원하고 똑같으시네. 질문해놓고선 다 가시는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의림지동의 이제 황호성 선생님께서 아까 그 청년들 문제 그것을 여기서 뭐 즉답할 사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같이 좀 논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조금 저희가 저희 이제 담당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그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은 좀 또 별도로 기한이 지내가지고요. 네네. 그저께 공분이 왔으니까 좀 빨리 시장님. 네네. 어쨌든 뭐 바로 오늘에도 다 바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말국물 문제는 아까 우리 설명 다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는 우리 제천의 가장 자랑 중에 하나가 구석기 시대의 우리 인류 문화의 흔적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산업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서 현재까지 정말 아주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잘 스토리로 연결시켜서 당연히 역사적 유적을 보존하고 관광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간단히 가름하겠습니다. 거기에 진입 도로를 확보장하는 사업도 사실은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요. 일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또 의견 때문에 매입에 응하지 않는 그런 분도 좀 계시는데요. 주민들과 잘 협의를 통해서 갖다 가급적이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예. 네. 죄송한데 여기 앞에 아까 먼저 보충 질문 주셨어요. 예. 질문한 거 그거는 왜 답을 안 하시고 다시 할까요? 예. 면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네. 마이크 잡고 하시죠. 제가 네. 아까 이경규 시장님이 취임 초서부터 제가 면담 신청을 했어요. 네. 아시죠? 제가 답변도 다 했죠. 예. 저 카톡을 쭉 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바빠가지고 만나지 못한다. 바빠서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무실까지 갔는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가 지방자치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세금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제 기억이 틀릴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저 시의 감사팀에서 조사팀에서 조사를 다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팀하고 그러니까 소명을 해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점을 잘못 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하고 면담을 요청할 때에 저한테 주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감사팀에다 전달해서 감사팀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그 내용은 아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 공문서 변조권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뭐 사실이 아니라면 인정하셨던 거죠 그때? 아니죠. 전 인정 안 하죠. 공개하려고 했는데 예. 아니 재활용 신고서가 그게 비공개도 돼야 됩니까? 어쨌든요. 그럼 우리 아니야 선생님 개인적인 그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공식적인 조직에서 점검을 한 사안을 인정을 하셨으면 그거대로 그냥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변명을 주는 거죠.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소통이 중요한 거는 나를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소통을 해야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2심이 패소를 하셨잖아요. 그럼 대법원 가서 이기시길 바래요. 저는 제가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지금 왜 지금 국립방탄가학원장의 고시가 폐지가 됐어요. 그게 그랬는데도 왜 세금을 못 걷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 법률적인 문제를 여기서 저하고 다투고 토론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점검만 되는 일이지.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 정도로. 그리고 행정소송 부분은 이기시길 바래요. 저는 뭐 제가 다른 뜻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요. 자, 이 정도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많이 오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협조해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인 그 토론은 별도로 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답변이 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ABC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름하시죠. 왜냐하면 정교님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가름하시고요. 제가 여기 시의회하고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복잡합니다. 전 시장님도 우리 13만 시민을 위하는 시장님이고 국민도 마찬가지요. 개표 시민을 위한 국회야. 근데 이걸 누군가가 중간에 들어서서 사인을 시키고 조정을 내리겠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정교님
화해를 시킬 일이 없어요. 싸우는 게 없어요. 그쪽에 그쪽에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설명 같은 걸로 가는 게 있어요. 해가지고 의원을 찾아내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요. 제천에 소용돌이가 많잖아요. 그걸 제가 여기서 자꾸 설명드리면 더욱 언짢습니다. 대표들이 싸우면 되겠다. 전교님, 국회의원이 2015년 1월 30일에 구속돼서 감옥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감옥 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소용돌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공개적으로 자꾸만 얘기해봐야 서로 우리 제천 시민들끼리 참 속만 상하니까요. 일단 지역의 정치 사회가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뇌물받아 감옥 가 있는 지역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또 뭐 정치 잡고 공무원도 재판 받고 있죠. 지금 도의원 무슨 뭐 뇌물수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시자 이랬죠. 이것은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근성으로 보면 제가 야당 시장이에요. 제가 먼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지역을 위해서 제가 그냥 참고 좀 맞을 건 제가 두들겨 맞으면서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점잖게 그냥 저도 시장이니까 점잖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실 기회가 되면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싶지만 다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저 시의회하고 시하고 싸우는 거 없습니다. 싸울 생각도 없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밖에서 붙여줄 때 그런 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잘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간주하셔야죠. 자꾸만 여기서 얘기하면 마치 그 시민과의 대화에서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꼴이 되니까 그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공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신 시민시장